당신 어디가? 고성이는 차고 문 앞에서 그대로 굳었습니다. 손에 쥔 가방 손잡이가 삐걱거릴 만큼 힘이 들어갔고 숨이 목 끝에서 턱 막힌 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웃어 보이려 했는데 입꼬리가 파르르 떨려 웃음이 되지 않았고 심장은 제멋대로 빨라져 가슴이 콩콩 울렸습니다. 차고 안쪽 어둠에서 박진석이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의 시선은 고성이의 얼굴이 아니라 가방에 꽂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그날 아침 박진석이 봉투를 열어젖힌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날 아침 박진석은 집에서 양복을 챙기다 말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전날 밤 성재가 두고 간 봉투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손끝이 떨리는 걸 모른 척하며 봉투를 찢었습니다. 서류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고성이와 지은호의 DNA 검사 결과 서류였습니다. 박진석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목 안쪽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손바닥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우진이와 남매 사이인 쌍둥이 딸이 있었다고. 우진이 간질환도 숨기고. 박진석은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풀었습니다. 지금 터뜨리면 고성이는 분명 도망갈 겁니다. 박진석은 고성이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오래 봐왔습니다. 자신을 30년 가까이 속여온 그 배신감과 고성이의 진정한 모습을 늦게 깨달은 자신에 대한 분노도 쌓여갔습니다. 지금은 참자. 지역이 고성이가 은호에게 양도하려 했던 100억 건물의 소재와 증거를 찾는 중이었습니다. DNA 서류로도 고성이를 압박할 수 있었지만 확실하게 모든 것을 찾아내 끝장내고 싶었습니다. 박진석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날 오전 슈조이 회사로 수빈의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문을 열자마자 박진석의 체면부터 짓밟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성재 먼저 거절합니다. 사연 많고 어두운 집안한테 우리 수빈이 못 줍니다. 박진석은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얼굴에서 피가 쏙 빠지는 느낌이었고 귀끝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회장이라는 자리가 한순간에 벗겨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지는 기분이었고 당장 집에 가서 고성이에게 쏟아내고 싶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욕이 차올랐고 손끝이 저릿했습니다. 그런데도 박진석은 지금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봉투 속 서류가 머릿속을 꽉 잡아당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자존심 문제가 아니다. 박진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오늘 참아야 끝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진석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넥타이를 거칠게 풀었습니다. 고성이가 방에 따라 들어오며 박진석 얼굴을 살폈습니다. 어제 지역이랑 성재가 다녀간 뒤로 저기압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박진석이 고성이에게 수빈이 아버지가 찾아와 성재 이용 경력을 들먹이며 거절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고성이는 놀라는 척을 하며 덧붙였습니다. 당신을 찾아올 정도면 너무 무식하고 무섭다. 그 말이 박진석의 가슴을 콱 막았습니다. 무섭다는 단어가 귀에 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섭기는 당신이 더 무섭지. 25해 넘게 날 속였는데 누가 누구더러 무섭다 그래. 이 속마음이 입으로 튀어나올까 싶어 박진석은 이를 악물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습니다. 됐어. 피곤해서 쉬어야겠어. 박진석은 말을 끊고 방으로 들어갔고 문을 닫은 뒤에야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지금은 차마 확실하게 끝장을 내야 하니까. 그날 밤 성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고성이 이사장 눈치채면 바로 움직일 겁니다. 박진석은 낮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안다. 성재가 잠시 망설이다 덧붙였습니다. 저 오늘 밤 집에 못 들어갑니다.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아서요. 괜히 제가 움직이면 저쪽이 먼저 눈치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지혁이가 찾아뵐 겁니다. 찾았답니다. 그 100억 건물. 박진석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뜨며 말했습니다. 그래, 수고해라. 전화를 끊은 뒤 박진석은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손바닥이 미세하게 떨렸고 턱이 꽉 굳었습니다. 오늘만 참자. 내일이면. 다음 날 오전 10시 슈조이 회사. 이지혁이 회장실에 들어오자 박진석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앉지. 이지혁이 앉자 박진석은 말없이 한참을 지혁을 바라봤습니다. 고성이가 백수라며 깎아내렸던 그 오빠가 이 인물이라는 사실이 박진석의 속을 또 한 번 뒤집었습니다. 박진석이 낮게 물었습니다. 이 대표? AP 대표 맞나? 네, 회장님. AP 인수 이후 대표를 맡았습니다. 박진석은 속으로 침음했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내가 수빈 그 아가씨한테 결혼은 안 된다고 하진 않았을 텐데. 마음에 드는 아가씨인데. 다시 생각해봐야겠군. 그때 이지혁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고성의 이사장 명의로 된 100억 건물 등기부입니다. 박진석은 봉투를 받아 한 장씩 확인했습니다. 미간이 깊게 접혔고 턱 근육이 실룩했습니다. 하하, 정말이었군. 네, 간이식 조건으로 은호에게 주려고 했던 100억 건물입니다. 박진석은 짧게 비웃듯 웃었습니다. 끝까지 사람을 속였네. 박진석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 깊숙이 넣어 잠금 장치를 잠갔습니다. 딸깍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이 대표? 네. 고맙다. 이지혁이 나가고 회장실이 조용해지자 박진석은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뜨겁게 차오르는데도 박진석은 아직 참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박진석의 사이다 같은 복수 함께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오후 박진석은 집으로 돌아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고성이는 박진석의 얼굴을 살피며 웃었지만 그 웃음은 얇았고 손끝이 자꾸 떨렸습니다. 박진석은 일부러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당신 오늘 뭐해? 저요? 집에 있을 거예요. 고성이는 대답하면서도 시선을 아주 잠깐 피했고 그 짧은 순간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박진석은 그 미세한 반응에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군. 박진석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 잠깐 나갔다 올게. 박진석은 차고로 내려가 차에 올랐고 엔진을 켜고 집을 나가는 척했습니다. 그러고는 100m 앞 골목에 차를 세워 후면 거울로 집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보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경비에게 전화를 걸어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 차고 CCTV 저장해. 삭제 못하게 바로 백업해. 경비가 당황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 묻지 말고 차고 문 열리는 시간, 누가 드나드는지 기록해. 전화를 끄는 박진석의 눈빛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사실 몇 시간 전 고성이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었습니다. 뭐라고요? 회장님이 AP 이 대표를 따로 만나셨다고요? 고성이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눈이 흔들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왜 따로 만난 거지? 설마 은호와의 관계를 말한 건 아니겠지? 며칠 전부터 박진석의 미묘한 태도 변화와 지역의 접근이 불안했던 고성이. 혹시 몰라 비밀 금고에 있는 서류와 금괴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고성이의 머릿속에는 딱 한 곳이 떠올랐습니다. 여의도 오피스텔. 고성이가 다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성이는 안방 문을 잠갔습니다. 옷장을 열어 옷들을 치우고 옷장 뒤쪽에서 작은 금고를 꺼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덜덜 떨렸습니다. 딸깍. 금고 문이 열리자 현금 다발이 빽빽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서류를 하나씩 꺼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주도 땅 여의도 오피스텔 부산 상가. 금괴가 반짝이며 드러났고 고성이는 숨을 몰아쉬며 가방 2개에 현금과 서류를 쑤셔 넣었습니다. 지퍼가 잘 올라가지 않자 손이 더 떨렸고 손등에 땀이 차올랐습니다. 고성이는 서재로 향해 통장과 도장까지 챙겼습니다. 고성이는 가방 2개를 끌고 1층으로 내려와 차고 문을 열었습니다.
트렁크를 열려고 손을 뻗는 순간 뒤에서 박진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어디가? 고성이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순간 귀가 멍해졌고 손끝 감각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고성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박진석은 차고 안쪽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보. 고성이는 박진석의 눈을 마주치자 숨이 더 얕아졌습니다. 들켰다는 생각이 목을 조르는 것 같았고 입안이 바짝 말라 혀가 굳었습니다. 그럼에도 고성이는 본능적으로 웃어야 했습니다. 웃지 않으면 끝이라는 걸 고성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의 가방만 바라봤습니다. 시선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가방들은 뭐야? 고성이는 태연한 척 웃었습니다. 영나 작업실에 물건 좀 갖다 놓으려고요. 작업실에 뭘 그렇게 많이? 옷이랑 이것저것이요. 고성이의 입꼬리가 떨렸습니다. 박진석은 한 발 다가서더니 더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볼까? 아니, 제가. 박진석은 망설임 없이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끝까지 뻔뻔하군. 박진석은 가방을 바닥에 던졌고 지퍼를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현금 다발이 우수수 쏟아지며 바닥을 뒤덮었습니다. 박진석이 다른 가방도 열자 서류가 흩어졌고 금괴가 굴러떨어져 땅땅 소리를 냈습니다. 박진석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참아왔던 분노가 한순간에 끌어올랐고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고성이는 입술을 깨물며 간신히 말했습니다. 여보, 설명할게요. 설명. 박진석은 봉투 하나를 꺼내 고성이 앞에 던졌습니다. 그럼 이것부터 설명해봐. DNA 검사 결과와 100억 건물 등기부 서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고성이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습니다. 숨이 가빠졌고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박진석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 박진석의 손등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거짓말 그리고 배신이야. 박진석은 잠깐 숨을 들이마시고 더 뜨겁게 내뱉었습니다. 난 한 번 배신당한 사람이야. 그래서 더 못 참아. 그런데 그걸 아는 당신이 나한테 이런 짓을 숨겨. 박진석은 서류를 집어들고 고성이 얼굴 앞에 내밀었습니다. 고성이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박진석이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한우진, 지은호. 쌍둥이 남매를 버리고 우진이만 다시 데려갔다고? 우진이 간 질환을 왜 숨겼나? 왜? 내 회사 후계자 자리가 탐났나? 자기 딸을 버리고 우진이 간 이식 수술 때문에 의도적으로 다시 접근해서 간 이식을 강요해? 그것도 돈다발을 들고? 그게 어미가 자식한테 할 행동인가? 고성이의 어깨가 무너졌고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제발. 박진석은 한 걸음 다가가 고성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분노가 뜨겁게 끓어올라 가슴이 아팠고 눈이 충혈될 것 같았습니다. 우진이 간이식 수술하고 10억을 지은호에게 줬다고? 당신 정말 엄마로서의 자격도 없고 인간으로서도 최악이야. 내가 당신 같은 사람한테 30여 년을 속고 같이 살았다는 게 미치겠어. 박진석의 목소리는 거의 고함이었습니다. 오늘 당장 나가. 여보 한 번만. 나가라고. 박진석은 바닥에 쏟아진 현금과 서류, 금괴를 손으로 휙 가리켰습니다. 몸만 나가. 이런 건 다 두고 가. 고성이가 악을 쓰듯 소리쳤습니다. 영란은 어떡해요? 박진석은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영란은 내가 키워. 안 돼요. 당신 같은 사람이 영라 곁에 있으면 안 돼. 박진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영라한테 그런 어미는 필요 없어. 고성이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박진석은 시계를 봤습니다. 1시간. 1시간 안에 짐 싸서 나가. 늦으면 내가 직접 끌어내. 박진석은 차고를 나가고 고성이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현금과 서류가 흩어져 있었고 금괴가 굴러다녔습니다. 고성이의 울음소리만 차고에 남았습니다. 그 시각 회사에서 회의를 마친 성재는 늦은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 공기가 이상하게 무거웠고 조용했습니다. 성재는 신발을 벗다가 멈췄습니다. 안쪽에서 뭔가 깨진 듯한 소리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성재가 조심스럽게 부르자 박진석이 서재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박진석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아직도 화가 식지 않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성재는 숨을 삼켰습니다. 박진석은 답 대신 성재를 차고 쪽으로 데려갔고 성재는 바닥에 남아있는 자국들을 보며 멍해졌습니다. 정리해도 다 지워지지 않은 흔적들이었습니다. 성재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습니다. 아버지, 그 여자, 이 정도였어요? 박진석의 턱이 떨렸습니다. 성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성재는 원래부터 고성이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현실을 눈으로 보니 더 숨이 막혔습니다.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영나한테는 내가 말한다. 너는 함부로 입 열지 마. 성재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영나가 알면. 알아야지. 박진석의 목소리는 차가운 듯 뜨거웠습니다. 그 애도 이제 현실을 봐야 한다. 한편 그날 밤 영나는 작업실에서 계속 어지러운 마음을 붙잡고 있었고 결국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조용한데 이상하게 숨이 막혔습니다. 영나는 소리 없이 신발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엄마,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박진석이 거실에서 영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나는 박진석의 표정을 보는 순간 뭔가 끝났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엄마 어디 있어요? 박진석은 한참 영나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오늘 집을 나갔다. 영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나갔다고요? 왜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박진석의 목소리가 굳어졌습니다. 내 엄마가 도망치려고 했어. 영나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하얘졌고 귓속이 웅웅 울렸습니다. 도망 엄마가요? 박진석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영나에게는 그 한숨이 너무 무거워서 더 무서웠습니다. 영나야. 박진석은 차마 한 번에 다 말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말했습니다. 너 내 엄마에게 숨겨진 딸이 있었다. 영나는 눈앞이 흔들렸습니다. 머리가 띵했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숨이 가빠졌습니다. 아빠, 어떻게 아셨어요? 박진석은 영나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너, 알고 있었니? 네.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저도 너무 복잡하고 어떻게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몰랐어요. 알게 된 것도 며칠 전이었고요. 박진석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랬구나. 너한테는 미안하지만 나는 내 엄마랑 같이 살 순 없다. 이혼 절차 밟을 거고 너만 괜찮다면 계속 이 집안에 있었으면 좋겠구나. 박진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딸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영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영나는 엄마를 미워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세상이 한순간에 낯설어졌습니다. 그 시각 여의도. 고성이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모자를 깊게 눌렀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는데도 가슴이 답답했고 심장은 아직도 빠르게 뛰었습니다. 고성이는 오피스텔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숫자를 2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고성이는 들어가자마자 문을 잠그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여유는 없었습니다. 고성이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준비해. 서류랑 돈, 내 이름으로 다 묶어. 상대가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이사장님, 회장님이 정말? 고성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빛이 도끼로 바뀌었습니다. 끝난 게 아니야. 고성이는 숨을 몰아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내가 이렇게 끝나면 난 고성이가 아니지. 창밖의 불빛이 고성이 얼굴에 스치며 반짝였습니다. 고성이는 그 불빛을 보며 더 차갑게 웃었습니다. 박진석은 서재로 들어가 책상 위에 남은 서류를 다시 보았습니다. 박진석은 아주 낮게 그러나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거짓말로 세운 건 결국 무너진다. 박진석은 서랍을 잠근 손에 힘을 줬습니다. 참아왔던 감정이 이제야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라마 여백은 복잡한 전개를 보기 쉽게 풀어드리고 다음 이야기도 미리 예측해드립니다. 다만 이번 이야기는 작전명 이혼시키기 전 영상의 후속작으로 실제 드라마 내용과 다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 회차에 맞는 예상 리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